오, 우리 지역에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이 없군. 아동을 위한 시립놀이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립놀이센터는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요?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함께 만들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있으면 좋겠군. 광역시 지원은 40%로, 지자체 부담은 60%로 2년 후에 건립 완료할 것입니다. 후보자가 말하는 정책 공약,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6.13 지방선거라고도 하죠. 이 선거로부터 각 지방의 시장, 도지사, 교육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등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됩니다. 사전투표일 전 일주일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또 수기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후보자를 바로 알고 선택하기 위한 정책과 공약,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또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고 계신가요?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하는 후보자 정책 공약 바로 알기에서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정책 공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공약이란 투표의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며 책임 정치의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선거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좋은 정책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전문가의 자문, 주민 의견 수렴, 언론 문헌 정보 수집,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지역 내의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지난 5년간 우리 지역의 언론 기사와 지방의회 회의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이슈를 만들었는데요.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역 일간지를 포함한 512개 언론사의 보도 662만 9,584건, 243개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의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 10만 1,835건,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유권자 희망 공약 2,159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그 자료를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 동네 공약 지도입니다. 우리 동네 공약 지도는 17개 시도와 시군구별 관심 사안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지도 형식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우리 동네 공약지도에서 시도나 시군구를 선택하면 그 지역의 이슈 순위 또 이슈에 대한 관련 정치, 교육, 문화, 복지 등 관심 분야별 분류를 볼 수 있고 각 지역별로 관심 분야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유권자가 직접 제안한 희망 공약인 우리 동네 공약 제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제안한 희망 공약을 지역별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희망 공약은 주기적으로 지도에 반영됩니다. 또한 정책 공약 알림이를 통해서 지난 선거의 당선인 공약과 선거 공보를 확인하고 선거 정보 도서관에서는 역대 선거 후보자들의 선전물을 참고해서 우리 동네 현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책 공약에는 왜 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공약의 이유, 목표, 방법과 재원, 기한을 말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정책 공약의 요건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책 공약의 사례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광역형 사례입니다. 노인복지의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자의 정책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급 실버타운을 건설해야 할까요? 자녀에게서 독립한 경제력 있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실버타운 수요가 증가했고 고급 실버타운이 들어설 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역시 높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100호 이상 규모의 자립형 고급 실버타운을 조성하자는 목표를 세웁니다. 자,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까요? 기존 주거지의 재개발을 통해서 건설하고 실버타운은 고급형으로 조성하되 전체 규모를 100호 이상으로 타운 내 자급자족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 이용시설임을 감안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구조로 설계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은 총 사업비 1,000억 중 기반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500억은 예산으로 나머지 건설 비용 500억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충당한다고 하네요. 또 구체적으로 2018년 말에 착공해서 2020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초형 사례를 볼까요? 지역의 아동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구립 아동 놀이센터를 건립하겠다. 한 후보자의 정책 공약입니다. 왜 구립 아동 놀이센터가 필요할까요? 지역 내 아동을 위한 구립시설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또 가격이 비싼 민간 시설은 이용이 어렵고 맞벌이 부부는 늘고 있어서 방과 후 아동을 위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립 아동 놀이센터 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함께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안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합니다. 총 사업비 50억 중 부지는 공유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재원은 광역시 지원 40%, 지자체 부담 60%로 충당해 2020년에 착공, 2021년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역형과 기초형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지방선거는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의 집행이 시, 도나 구, 시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선거에 비해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좀 더 빨리 실천하고 그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직접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역할과 함께 정책 집행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으로서의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이루는 동네. 동네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지방선거는 동네 담론 형성의 장이자 풀뿌리 행정의 기반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현안을 직접 결정하는 생활 민주주의의 실현인 매니페스토.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를 만듭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 우선순위,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명시해서 제시하는 공약을 말합니다. 수집된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약 추진 효과와 다른 후보자와의 공약과의 충돌, 또 소속한 정당의 정책과의 연계성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재원 마련 가능성, 현행법이나 제도와의 충돌 여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익숙한 내용이시죠? 맞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좋은 정책 공약을 만드는 방법에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는 공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정당과 또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타당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 후 당선인은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해야겠죠. 이때 유권자는 공약의 이행 상황을 잘 평가해서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책임 정치를 실현하자는 것이 바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추진 운동입니다.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선거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그 방법론이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꿈, 비전. 반응성. 효율성. 연계성. 수단의 적절성. 정책 공약의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 공약을 작성하거나 유권자가 선거 공약을 살펴볼 때 꿈과 비전, 반응성, 효율성, 연계성, 수단의 적절성을 각각 나눈 드림 평가 지표를 활용합니다. 공약이 바람직한 미래상과 시대적 정신에 부응하는지, 비전을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이나 시책이 반영되어 있는지,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또 사회의 요구에 잘 부응하고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지,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대안인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는 않는지,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지, 기존 제도 체제 또는 자신의 다른 공약과의 연계성은 적정한지,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적정한지, 또 추진 로드맵 등 이행 수단이 적정한지를 평가해서 정책 공약의 타당성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 유권자에게는 후보자 공약을 알리는 홍보물이 배부됩니다. 후보자 공약은 인터넷과 모바일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 알림이와 선거정보 앱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보는 매 세대에 발송되는 법정 홍보물입니다. 집집마다 배달되는 선거 공보를 통해서 후보자의 정보와 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는 책자형과 전단형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책자형 선거 공보의 경우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되어 있어서 후보자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요. 재산, 병역, 체납, 전과 기록 등의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공보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선거 공보 발송 신청 서비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공약 알림이는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보자 공약과 기본 정보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10대 공약과 선거 공보, 또 선거 공약서 등이 게시되어 있는데요. 선거 정보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선거 정보는 물론 우리 동네 공약 지도, 우리 동네 공약 제안, 정책 공약 알림이 등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아주 편리하게 유권자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정책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한다면 우리는 약속이 가지는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선거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유권자가 함께 만듭니다.